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2월 14일은 무슨 날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는 발렌타인데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월 14일은 32세의 젊은 나이였던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사람을 말한답니다. 2020년 3월 26일은 바로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지 11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싸우다 돌아가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그분을 기념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안중근 의사를 만나러 함께 떠나볼까요? 제목, 평화를 위해 싸운 안중근. 응애! 응애! 이렇게 안중근은 황해도 회주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북한 땅이지요. 안중근이 어릴 때 살았던 동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냥을 하는 포수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안중근은 포수들을 따라 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안중근은 포수들처럼 사냥을 참 잘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중근아, 장남인 네가 사냥만 해서 되겠느냐?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하지 않겠니? 네, 아버지, 알겠어요. 안중근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였던 안중근은 도마라는 세례명을 받고 빌렘이라는 선교사와 함께 천주교를 알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1904년 어느 날이었어요. 힘이 없던 우리나라와 만주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은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 1905년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해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었답니다. 이제 대한제국은 우리 손에 들어왔다. 일본 허락 없이는 어떤 나라와도 관계를 맺어선 안 될 것이야. 안중근은 신문을 통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나라의 백성들도 이 소식을 듣고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울부짖었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반대하자 일본 군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죽였어요. 안중근은 모든 재산을 털어 삼흥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시다. 일본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 개의 나라 대표들이 모여 세계 평화회의를 열었어요. 고종 황제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 을사조약은 잘못되었고 우리나라는 독립국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지요. 하지만 일본이 미리 알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결국 이 일을 꼬투리 잡아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 황제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왕비인
명성황후를 죽였답니다. 안중근은 생각했어요. 이토 히로부미, 내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글 공부만으로는 안 되겠어. 러시아로 가서 독립운동을 해야겠어. 안중근은 나라 안에서는 일본 군대와 일본 경찰 때문에 의병 활동이 어렵게 되자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국경지대에 있는 블라디보스크로 가서 의병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의병이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백성들이 스스로 만든 군대를 의미한답니다. 그곳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우리 부모 형제를 죽이고 우리의 땅을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일본 사람들을 우리 땅에서 쫓아냅시다. 우리나라를 지킵시다. 이렇게 1908년 안중근은 300명 정도의 의병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일본군과 크게 싸웠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된 전투에서 안중근은 많은 승리를 했어요. 10여 명의 일본군도 인질로 사로잡았지요. 너희가 얼마나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는지 아느냐? 미안합니다. 저희는 그저 이토 히로부미가 시켜서 한 것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마음 약한 안중근은 일본 군인들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들을 죽인다면 그들과 다를 게 없다 생각했지요. 가서 전하라. 다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이다. 하지만 일본 군인들은 다시 쳐들어와 안중근의 군대를 치고 말았어요. 그때 안중근은 많은 상처를 입고 말았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의병들과 안중근은 다친 몸을 안고 일본군을 피해 겨우겨우 러시아로 피할 수 있었어요. 안중근은 몸이 회복되자 1909년 어느 봄날에 11명의 사람들과 한 곳에 모여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칩시다. 그래요. 다 같이 맹세합시다. 안중근과 동지들은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첫 마디를 잘라 태극기 위에 피로 대한독립이라고 썼어요. 결사대의 이름은 손가락을 끊어 맹세한 모임이라는 뜻의 단지 동맹이라고 지었지요. 그리고 모두 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09년 드디어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가 얼마 뒤에 하얼빈에 온답니다. 북만주를 둘러보고 러시아 장관과 어떻게 땅을 나누어 가질지 정리하러 오는 거래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고?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우리나라를 빼앗은 자가 오다니 반드시 꼭 없애버려야겠어. 하지만 안중근 혼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긴 어려웠어요. 안중근은 동지들을 찾아갔어요. 저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 합니다. 나와 뜻을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덕순이 말했어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다니 그 사람을 죽였다간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난 죽어도 괜찮소. 그놈을 죽일 수만 있다면 말이오.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가겠소. 우리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당장 없애러 갑시다. 안중근과 우덕수는 함께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가 차이자거우 역에 들렸다가 하얼빈 역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토 히로부미가 어느 곳에서 내릴지 확실하지가 않았지요. 안중근이 우덕순에게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 자네는 차이자거우역에 있게, 나는 하얼빈에 가 있겠네. 두 곳에서 그놈을 기다리자구. 자네가 성공을 못 시키면 내가 꼭 이를 성사시키겠네. 그래, 그러세나. 드디어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가슴에 총을 숨기고 하얼빈으로 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환영하러 몰려들었지요. 우덕순 동지는 실패했나 보구나. 내가 그놈을 꼭 죽이고 말겠어. 그때 기차가 도착했고 기차에서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가 보였어요. 바로 니놈이구나. 안중근은 가슴에서 총을 꺼내 들고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에 총을 쏘았지요. 탕, 탕, 탕.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안중근은 하얼빈 역이 떠나갈 듯이 외쳤어요.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두 팔을 들고 러시아 말로 대한 독립 만세 3창을 외쳤어요. 그러자 러시아 경찰이 재빨리 안중근을 체포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매우 기뻐했답니다. 안중근은 얼마 후 일본 재판장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당신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가?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명성황후를 죽이고 고종황제를 몰아냈으며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며 동양의 평화를 깨뜨렸다. 몇 명이 이 일을 꾸몄는가? 우리 결의 2천만 동포다. 하지만 이번 일은 나 혼자 한 일이다. 결국 안중근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안중근은 사형당하기 이틀 전 찾아온 두 아우와 빌렘 신부에게 말했어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나를 고국으로 옮겨주시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오. 안중근은 리슨 감옥에 있으면서 동양 평화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서양 세력에 맞서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아침 어머니가 보내주신 옷을 입고 사형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안중근을 죽인 후 비석도 없이 어딘가에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까지도 안중근의 유해는 찾을 수 없어 아직까지도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없지만 나라를 사랑했던 안중근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있답니다. 서울 효창공원에는 3위사의 묘가 있답니다.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묘. 왼편에는 유해가 없이 모셔진 안중근 의사의 빈무덤인 가묘가 있어요. 어서 빨리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발굴되어
봉환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안중근 의사만큼 유명한 분이 바로 그 어머니이신데요.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 계실 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해 드릴게요. 도마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님의 편지.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하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네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 편지가 진짜다 만들어낸 것이다 말들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동생들을 통해 어머니가 죽을 때 입는 수의를 직접 만들어 보냈다는 것과 명운을 더럽히지 말고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영웅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위대한 분임을 짐작할 수 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야만 하는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은 이루 말로 표현하지 못할진데 아들의 수의를 직접 만드시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후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이 땅을 되찾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셨던 분들, 그 중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떠나간 수많은 영웅들이 계시답니다. 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목숨 바쳐 싸우며 돌아가신 그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 아닐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